네, 안녕하세요. 뿌리입니다. 네, 오랜만에 새로 녹화를 하려니까 많이 긴장되네요. 오랜만에 벽 보고 있으니까 별로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애프터 이펙트 강좌를 만들려고 이제 준비 중에 있어요. 뭐 실제로 이제 녹화를 하겠죠. 근데 사실 이 강좌를 만들까 말까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유튜브에 에펙 강좌라고 치면 한글로 된 강좌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제가 만든 것도 하나 있네요. 이슈 엄청 많은데 뭐 굳이 새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뭐 만들어 달라고 이제 말씀해 주신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많은 강좌들이 있으니까 뭐 제가 이분들과는 뭐 더 좋다는 말은 아니지만 이분들 강좌와는 이제 또 다른 차별되는 강좌를 만들도록 노력해야겠죠. 그래서 첫 시간이니까 어떤 식으로 강좌를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짧게 설명을 하고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본 강좌는 애프터 이펙트 입문에서 중급 수준에 적합한 강좌이다. 이제 초급 강좌지만 이제 뭐 다양한 사람마다 다양한 이제 새로운 노하우가 있으니까 좀 중급 정도에 되는 분들이 보셔도 적합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다음 두 번째로 모션 그래픽 혹은 이제 매드 무비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테크닉을 중점으로 설명한다.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 총 강좌는 이제 10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각 강좌에서는 매뉴얼적으로 설명하고 이제 그 강좌마다 이제 또 예제 만드는 강좌를 이제 별도로 추가할 거예요. 아마 1강에는 예제가 없겠죠. 뭐 1강은 딱히 할 게 없으니까. 그다음 이게 좀 핵심인데요. 툴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 그리고 다음으로 단순한 응용이 아니라 어느 정도 디테일한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예제를 다룬다. 제가 왜 이런 내용을 적었냐면요. 이렇게 강좌를 봤는데 뭐 제가 특정 강좌를 뭐 낮게 보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저와는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좌가 있으면 막 그냥 가장 기초적인 설명만 막 40분, 50분씩 이렇게 해요. 이러면 처음 하는 사람이 좀 지칠 수 있고 제대로 된 응용을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응용 같은 경우도 기능 하나만 설명해 놓고 이제 그 기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게 어떻게 디테일한 이제 결과물을 만드는지에 대한 그런 강좌가 별로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부 다 한꺼번에 넣으면 좀 지루할 수 있으니까 툴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을 이제 본 강좌에서 하고 이제 단순한 응용이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디테일한 결과물을 만들어 올 수 있는 그런 예제를 다룬다. 뭐 이것도 제 기준에서고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이 보면 뭐 허접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 뭐 딱히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이제 뭐 한국어, 영어, 일본어 이제 3개국어로 제작될 예정이에요. 근데 뭐 각 강좌마다 강좌가 아니죠. 각 나라마다 이제 뭐 예지나 내용이 뭐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죠. 뭐 궁금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뭐 한 번씩 슥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다음 이제 기초 강좌니까 외부 플러그인, 뭐 외부 스크립트에 대한 설명은 이제 다루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한글로 된 강좌에선 다루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강좌가 훨씬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보다 잘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겠죠. 근데 제가 새로 만들어서 이제 걔네들 사이에 삐짓고 들어가려면 뭐 또 다른 컨셉 아이템이 필요할 거고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얘네는 영어로 된 영어 버전을 안 써요. 걔네는 무조건 일본어 버전을 쓸 거예요. 좀 자국 애국심이 강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려해서 어떻게 할지 여러모로 고민 중에 있어요. 일본어를 제가 잘 못 읽어가지고 예를 들어 이렇게 여기에 다 효과들인데 이거를 이렇게 검색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일본어 가타카나로 되어 있으면 제가 잘 쓰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해가지고 뭐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네, 뭐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이었고요. 네, 바로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녹화하려니까 힘들어요. 벽 보고 있으니까 제가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리액션이 제가 말하는데 반응이 없으니까 이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얘는 끄고요. 일단 키면 대충 이런 화면일 거예요. 뭐 처음에 창이 하나 뜨지만 일단 뭐 그거는 꺼버리고요. 이 화면일 텐데 이제 시작을 해야겠죠.
애프터 이펙트는 컴포지션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일단은 그냥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프로젝트라고 돼 있죠. 여기서 이제 뭐 여기서 우클릭을 하시면 뉴 컴포지션이라고 있어요. 우클릭하고 뉴 컴포지션을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메뉴 나오죠? 뭐 컴포지션 네임 이렇게 나오죠. K 뭐 렉처 01이라고 할까요? 이게 막 프리셋이 막 있고 위드, 하이스 이거는 영상의 뭐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말하는 거죠. 이제 에펙부터 영상을 시작하는 분은 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베가스 강좌할 때처럼 엄청 친절하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런 거는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영상의 가로 길이, 세로 길이, 그리고 log aspect ratio 하면 이 비율이 고정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이게 픽셀 비율인데 그냥 1대1 비율하면 됩니다. 좋죠. 그리고 프레임 레이트는 1초에 몇 장이냐, 보통 뭐 29.97 아니면 뭐 24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죠. 29.97이랑 30이랑 뭐가 다른지 제가 옛날에 많이 궁금했었어요. 분명히 1초에 29.97이나 1초에 30장이나 사람이 보기엔 똑같을 텐데, 이 얘기는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다음에 기회가 될 때 뭐 잠깐 해보죠. 그 레졸루션 뭐 해상도 풀 해놓고 이제 듀레이션이 이제 컴포지션의 길이죠. 몇 초짜리를 쓸 거냐. 저희는 뭐 한 10초? 10초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백그라운드 컬러쯤 되겠죠. 그 다음 오케이 하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렉처 01이 생기고 여기 보면 여기도 렉처 01이라고 있고 이렇게 쭉 뭔가 있죠. 그러니까 1초겠죠. 1초 0프레임, 2초, 3초, 4초 이런 식으로 해서 10초까지 나와 있죠. 이걸 수정하고 싶으면 여기 컴포지션 눌러서 컴포지션 세팅이라고 있죠. 그 단축키로 컴포지션 만드는 거는 컨트롤 N, 이제 세팅하는 거는 컨트롤 K. 그래서 저는 컨트롤 K를 누르고 여기서 뭐 10초 너무 길다 하면 8초 줄이면 이렇게 8초가 되겠죠. 그래서 컴포지션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은 다음 강좌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좀 더 기본적인 거를 다루겠습니다. 이제 얘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뭐 영상이든 이미지든 불러와야겠죠. 아무거나. 그래서 이 화면을 더블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우클릭하고 임포트, 일단 뭐 파일도 있고 멀티 파일도 있는데 일단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일단 얘는 아니고 뭐 불러와 볼까요? 이미지. 이렇게 뭐 임포트 하면 이미지가 불러와지겠죠? 이거는 지금 이것도 불러오고 다른 이미지도 하나 불러올게요. 이미지가 풍경, 이것도 이름이 이렇네. 잠시만요. 네, 잠깐 정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좀 다른 종류가 필요해서 일단 얘도 일단 끄고요. 일단 불러온 이미지 끄고요. 이미지를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이게 불러와서 이미지를 불러오고 여기 보면 타임라인이 있어요. 일로 이렇게 쭉 끌어오면 이제 여기 놓였죠. 여기 놓이고 이미지는 길이가 불러오면 이 컴포지션의 길이만큼 불러와줘요. 지금은 8초죠. 8초짜리 이미지인데 얘를 지우고 길이를 5초로 바꿀게요. 5초로 바꾸면 가져오면 이렇게 5초짜리로 불러와지죠. 여기서 끊겨 있는 게 보이시죠? 이거를 뭐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요. 길이가 그 다음 줄일 수도 있고 단축키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P 옆에 일단 길이를 한 1초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네, 지금 단축키를 쓰는데 하나하나 다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보면 0초에서 시작을 해서 1초 때 이제 이미지가 처음 나오죠. 1초 때 이미지가 처음 나오고 2초에서 없앨까요? 이렇게 하면 1초에서 보이다가 2초 때 없어지죠. 근데 얘를 뭐 저는 3초부터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 뭐 이렇게 잡고 끌어서 옮겨도 되고요. 아니면 키보드 P 옆에 여기 이거를 중가로 대가로라고 하죠. 이거를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옮겨가요. 바로 눌러보시면 알 거예요. 중가로 누르면
왼쪽 중괄호 누르면 맨 앞으로 오고요. 오른쪽 중괄호를 누르면 이렇게 맨 끝으로 가요. 그리고 이 레이어를 편집할 때 이 하나하나를 레이어라고 하거든요. Alt 키를 누르고 이제 이 가로를 누르면 이게 길이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반대로 이제 Alt 키 누르고 이제 옆에 걸 누르면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길이를 조절해도 되고 이 끄트머리를 잡고 이렇게 줄여도 돼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얘를 뭐 분리하고 싶다. 분리하고 싶으면 Ctrl Shift D를 누르시면 이렇게 잘려요. 베가스에서는 S 한번 누르면 잘리는데 여기서는 좀 불편하죠. Ctrl Shift D를 눌러야 잘라져요. 근데 이것도 하다 보면 이 버튼이 엄청 편해지더라고요. Ctrl Shift D가 이 불편한 키가. 아무튼 이런 식으로 되고요. 제가 아까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이번에 이걸 불러와 볼게요. 웨딩 이제 언더바 01 불러오면 이렇게 나와요. 웨딩 01에서 06 가져와 볼게요. 가져오면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불러오면 이렇게 총 길이로 됐는데 얘는 지금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보면 한 프레임마다 이렇게 바뀌어요. 이제 잠시 그 전에 한 프레임씩 이동하는 거는 컨트롤 누르고 이제 화살표 키보드 자판에 왼쪽 오른쪽을 누르면 한 프레임씩 가요. 이렇게. 그리고 또 컨트롤 키를 누르고 페이지 업 다운을 누르면 10프레임씩 이동해요. 자, 중요한 거니까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제가 중요한 건 한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을 할 것 같아요. 좀 지루하실 수도 있지만 컨트롤 키를 누르고 키보드 왼쪽 오른쪽을 누르면 한 프레임씩 이동해요. 그 다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시프트군요. 제가 말을 잘못했군요. 컨트롤 누르고 계속 똑같은 말을 하네요. 컨트롤 누르고 이제 키보드 왼쪽 오른쪽을 누르면 1프레임씩 이동해요. 그 다음 시프트를 누르고 페이지 업 다운을 누르면 이렇게 이동해요. 10프레임씩 이동하죠. 그리고 뭐 홈 엔드 버튼을 누르면 뭐 이렇게 시작과 끝으로 이렇게 가고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보면 잠깐 크기를 조금 키우겠습니다. 지금 1프레임씩 계속 바뀌어요. 지금 이게 웨딩 01이고요. 얘가 02고 03, 04, 05, 06 이렇게 하나씩 샤샤샤 보이고 끝나버리죠. 그러니까 얘는 이미지지만 원래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름이 웨딩 언더바까지 똑같고 01, 02, 03, 04, 05, 06 그러니까 이거는 시퀀스라 해가지고 하나의 동영상처럼 만들어진 거죠. 여기 눌러보시면 밑에 JPG 시퀀스라고 있어요. 이게 자동으로 체크가 돼요. 얘를 만약 풀고 불러오면 이런 식으로 하나만 불러와지죠. 아까랑 똑같이. 왜 이런 기능이 있냐면 잠시만요. 이게 멀티프 파일은 그냥 뭐 이렇게 여러 개를 뭐 이런 식으로 불러오는 거고요. 한꺼번에 여러 개를 불러올 수 있다는 거고. 왜 시퀀스 기능이 있냐면 예를 들어 3D 같은 데서 파일을 출력하시면 어디 있을까요? 3D에서 출력을 하시면 뭐 기본적으로 3D에선 동영상으로 뽑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미지로 뽑거든요. 근데 이미지로 뽑은 거를 시퀀스 체크하고 불러오면 한 장씩 이미지로 불러온 거지만 이렇게 동영상으로 쓸 수가 있겠죠. 네, 뭐 이러라고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미지를 불러와 봤고요. 뭐 얘는 동영상이니까 이제 더 안 늘어나겠죠. 베가스 같은 경우에는 뭐 더 늘리면 처음부터 반복하는데 얘는 안 늘어나죠. 똑같이 이렇게 줄일 수 있고요. 뭐 자를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단축키를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P 옆에 이제 가로, 중가로, 대가로를 눌러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원하는 위치로. 그 다음 Alt 키 누르고 중가로, 뭐 대가로를 누르면 이렇게 길이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이미지를 불러왔으니까 이번에는 뭐 동영상을 불러와 볼게요. 동영상을. 게임 뭐 이런 걸 불러오겠습니다. 불러오면 뭐 똑같아요. 방식은 이렇게 쭉 가져오고. 근데 동영상은 이제 자기가 정해진 길이가 있으니까 이 컴포지션 사이즈를 넘어갔죠.
뭐 얘가 5초보다 더 기니까요 아무래도. 그리고 지금 방금 제가 이게 확대돼 있던 걸 축소를 했어요. 이게 Alt 키를 누르고 Alt를 누르고 마우스 휠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Alt 누르고 마우스 휠을 올리다 내리면 이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Shift를 누르고 확대된 상태에서 Shift를 누르면 얘가 이동하죠. 위치가 이렇게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 좀 확대해서 보고 싶을 때 Alt 누르고 휠에서 올리고 그 다음 Shift 누르고 해서 이렇게 옮기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얘도 뭐 똑같아요. 뭐 Alt 누르고 Alt 누르고 대괄호 눌러서 이렇게 원하는 구간 만들고 뭐 이동하고 컨트롤 시프트 D 눌러서 자르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아 그리고 동영상이니까 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를 재생하면 소리가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제가 지금 2014를 쓰고 있는데 2015 버전은 좀 기능이 다른데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2014 기준으로 보통 키보드 0번을 눌러요. 그러니까 에펙에서는 스페이스바로 재생을 하면 이렇게 소리가 안 나요. 그 대신 여기 보면 이게 기본 재생이고요. 여기 보면 램 프리뷰라고 있죠. 이게 키보드 0번을 누르면 램 프리가 되는데 지금 너무 뭐 기능이 없어가지고 제가 좀 어지럽혀 볼게요. 막 아무거나 해가지고. 제가 지금 화면이 지금 렉이 너무 안 걸려서 조금 렉이 걸리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위에 초록색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초록색이 지금 램이 이 부분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렉이 없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 초록색이 된 부분은. 그래서 램 프리뷰라는 기능이 0번을 누르시면 램이 한번 다 읽어요. 이렇게 천천히 쑥 훑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번 읽고 얘가 다 읽고 나면 이제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렇고 음악도 하나 불러와 볼까요? 아 그리고 불러오실 때 잠시만요. 옆에서 찾아볼게요. 불러올 때 여기서 임포트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파일에서 이렇게 끌어서 불러와도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불러올 수 있겠죠. 그럼 지금 소리 파형이 안 보이잖아요. 키보드 L을 누르시면 키보드 L이죠. L을 누르면 이렇게 오디오 레벨 여기 웨이브 폼을 누르면 이렇게 파형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너무 짧으니까 한 3분 25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형이 보이시죠?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소리가 안 날 거예요. 그러니까 키보드 이제 이 넘룩이라고 하나요? 이 넘룩 이제 0번 옆에 점 버튼이죠. 점 버튼 누르면 소리만 들을 수 있어요. 해보시면 될 거예요. 파형을 볼 수 있고 이게 뭐 데시벨이죠. 뭐 줄이면 데시벨이 뭐 커졌다 작아졌다 하겠죠. 그리고 L을 빠르게 두 번 누르면 이렇게 웨이브 폼을 볼 수 있고 한 번 누르면 이렇게 나오고 그냥 L을 막 눌러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파일을 뭐 이런 식으로 불러올 수 있고요. 그 예를 들어 얘를 이렇게 길이가 엄청 많은데 이게 뭐 저는 뭐 4초에서 6초까지만 보고 싶어요. 나머지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램프 리뷰 0번을 누르면 얘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읽어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저는 4초에서 6초만 보면 되죠. 그럴 때는 이제 끝까지 줄이고요. 여기 보시면 제 마우스를 잘 보세요. 이걸 잡고 이렇게 당기고 또 이 끝부분을 잘못 눌렀죠. 컨트롤 Z 이렇게 끝을 잡고 당기면 이렇게 원하는 구간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보고 다 보면 재생이 되죠. 이 옆에서 그런데 옆에서 끌어오기가 귀찮잖아요. 언제 여기까지 가서 끌어오겠어요. 그래서 키보드 B랑 N으로 이렇게 구간을 설정할 수 있어요. B, N. B가 시작이고요. N이 끝부분이고요. 이런 식으로 램프 리뷰 하는 구간을 정할 수 있고, 이제 렌더링 할 때도 이 구간을 쓸 거예요. 그럼 뭐 불러오는 방법은 뭐 이런 식이고요. 혹시 렌더링이란 용어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영상 쪽에서는 파일을 뽑아내는 그런 출력하는 작업을 렌더링이라고 해요. 여기서 막 어지럽게 작업한 결과물을 이제 하나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출력 작업을 렌더링이라고 하는 거죠. 뭐 문서로 따지면 프린터로 인쇄하는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했고요. 아, 그리고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막 이런 식으로 있어요. 뭐 포토샵이나 베가스를 하신 분들은 알 것 같은데 안 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뭐 씬을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보면 맨 밑에 이제 이게 스타크래프트 시네마틱 영상이 맨 밑에 있고요. 그 다음 여기 보이시죠? 이 이미지가 있고요. 위에 지금 이 장면이 있고 제일 위에 웨딩 이게 있죠.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보이는 거예요. 얘가 맨 위에 있고 밑에 있고 밑에 있고 밑에 있고, 만약에 얘를 이 우선순위를 바꾸면, 요거 두 개를 바꾸면 이렇게 바뀌었죠. 컨트롤 Z 다시 돌아가고,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차곡차곡 쌓여 있는 거죠.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한번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만약에 이런 작업이 있는데, 아 나는 지금 작업하는 데 있어서 이 장면만 보고 싶어. 이 장면만 보고 싶으면 방법은 두 개예요. 이 눈이 보이시죠? 다른 눈을 다 꺼버리시거나, 눈을 끄면 안 보여요. 마찬가지로 이 스피커를 끄면 소리가 안 나고요. 이렇게 나머지를 다 꺼버리시거나, 옆에 이거 보이시죠? 점. 이거 누르면 솔로라는 기능인데 얘만 보이는 거죠. 나머지는 안 보이고. 이것도 솔로 하면 얘만 보이죠. 그리고 지금 배경은 검은색이지만 이게 투명이 상태예요. 사실은 이 끄면 이게 투명인 거죠. 그러니까 검은색으로도 볼 수 있고 이렇게 구분해서도 볼 수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면. 그리고 또 단축키를 설명을 하나 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이 테두리 점 같은 게 있죠. 이게 보이시고, 이런 게 좀 작업하다 보면 걸거칠 때가 있어요. 좀 필요 없는데, 그럴 때는 컨트롤 시프트 H,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컨트롤 시프트 H를 누르면 이걸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요. 하다 보시면 언젠가 유용하게 쓰일 날이 아마 오실 겁니다. 이렇게 뭐 파일 불러오는 법을 설명드렸고요. 파일 불러오는 법 설명드렸는데 23분이 됐어요. 예, 설명을 더 해야 되는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본론이에요. 여기서 레이어에 들어가서 얘를 불러올 거예요. 솔리드 레이어라는 걸 불러올 거예요. 레이어에서 뉴에서 솔리드 불러오셔도 되고, 아니면 컨트롤 Y 단축키 나와 있었죠. 컨트롤 Y에서 뭐 솔리드 01이라고 할까요? 크기는 뭐 저는 뭐 600에 300으로 할게요. 색이 같으니까 배경이랑 같아서 헷갈리죠. 뭐 눈을 이렇게 끄셔도 되고요. 그 다음 레이어 뉴에서 여기구나. 솔리드 세팅에 컨트롤 시프트 Y가 있죠. 컨트롤 시프트 Y를 누르면 세팅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색을 뭐 이런 색으로 바꿀게요. 이슈 바꾸겠습니다. 애프터 이펙트가 네, 잠깐 끊기셨을 수도 있어요. 제가 오랜만에 하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잠깐 끊었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던 말이 뭐냐면, 제가 맨 처음에 모션 그래픽이나 이제 매드 무비를 만드는데 필요한 강좌란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혹시 모션 그래픽이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어떤 게 좋을까요? 이 장면을 보시면 뭔가 이게 톡톡 튀어나오고 그냥 움직이는 그래픽이에요. 그냥 소리를 끄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걸 모션 그래픽이라고 하죠. 뭐 방식은 엄청 많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 뭔가 움직이고 뭐 회전하고 튀어나오고 뭐 톡톡거리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걸 만드는 이제 기본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5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보시면 앵커 포인트라고 있고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트, 오퍼시티라고 있어요. 일단 앵커 포인트는 잠깐 놔두고요. 일단 포지션 뭐 위치죠. 얘를 뭐 잡고 마우스로 뭐 드래그해서 움직이면 여기 보면 포지션이 막 바뀌어요. 여기도 바뀌고 여기서 이렇게 조절하셔도 되겠고요. 여기서 뭐 200, 뭐 1000 너무 내려갔네. 여기 있네요. 한 400, 500 뭐 이런 식으로 위치를 잡을 수 있어요. 스케일은 이제 크기죠. 스케일이니까 쭉 늘어나고 줄어들고 0보다 작아지면 지금 모양이 일정한데 잠시 제가 여기 장난을 쳐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반대로 해야겠네. 스케일에서 이게 줄어들다가 0보다 작아지면 이게 반전돼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원하신다면 이 자물쇠가 있으면 같이 움직여요. XY가 자물쇠를 풀면 가로로만 늘릴 수도 있고 세로로만 늘릴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일단 얘는 끄고요. 나중에 차차 설명드릴 거예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 로테이션 회전이죠.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고 360도가 넘으면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두 바퀴, 세 바퀴 보면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기능이 있을 거예요. 여기 아직도 있나? 아, 일단 여긴 없군요. 일단은 무시하겠습니다. 로테이션은 말 그대로 회전. 그리고 오페시티는 이제 투명도를 나타내는 거죠. 0이면 안 보이고 100%면 다 보이고. 아, 구분하기 쉽게 이거를 찍어 놓을게요. 이게 구분하기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걔네를 찾는 방법은 이걸 열고 마스크는 제가 만들어 생기고 기본적으로 열면 트랜스폼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누르면 이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5가지 옵션이 있고요. 앵거 포인트는 마지막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엄청 쉽죠. 근데 아까 영상을 보시면 뭔가 다 움직이잖아요. 동영상이니까. 그러니까 얘네를 뭐 움직이게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바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 보시면 글자 옆에 스톱워치 같은 게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하더라? 키프레임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이 있었나? 아,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갑자기. 키프레임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보통. 이 스탑워치를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죠. 이게 누르는 순간 여기 다이아몬드가 생기고 이게 활성화되면서 모양이 바뀌었어요. 혹시 베가스나 뭐 다른 영상 툴을 하신 분들이면 이게 뭔지 다 알 거예요.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자, 제가 1초에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다이아몬드가 찍혔죠. 2초에서 뭐 이렇게 옮겼어요. 그러면 옮긴 위치에서 이렇게 또 찍혔죠. 그럼 이 사이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 사이는 자연스럽게 바뀌고 제가 또 3초에서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면 여기 갔다가 여길 가는 거죠. 그다음 또 4초에서 뭐 이렇게 가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만든 걸 키를 찍는다고 해요. 이렇게 키를 찍으면 이 위치가 찍히고 이 사이는 이제 프로그램이 자연스럽게 이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는 거죠. 이렇게 옮길 수 있고 회전도 해볼까요? 로테이션 뭐 저는 뭐 이때부터 됐으면 좋겠어요. 키고 여기로 가서 이렇게 돌아라 하면 이런 식으로 돌겠죠. 너는 뭐 여기서 반대로 돌아라 이러면 이렇게 돌다가 반대로 돌겠죠. 반대로 돌죠. 뭐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전혀 없죠. 쉽죠. 오페시티도 나 처음에 안 보였으면 좋겠어. 이렇게 꺼버리고 한 이쯤부터 보여라 이러면 보이고 다시 한 50 정도 반투명해졌다가 다시 100으로 되라 이러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뭐 어려울 거 전혀 없죠. 스케일도 일단 복잡하니까 다 꺼버릴게요. 다 끄고
컨트롤 Z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없애버리면 이제 여기 기록이 여기 남는 거죠. 이 상태로 고정이 되겠죠. 스케일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일단 끄고요. X축을 이렇게 늘리면 지금 얘가 회전되면서 이게 가로축이 돼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뭐 일로 늘어나는 거죠, 이 방향으로. 뭐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닐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앵커 포인트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다시 0도로 돌리고요. 여기서 만약에 회전을 한다고 해볼게요. 회전을 뭐 1초 동안 이렇게 회전해라. 그러면 이렇게 도는데 이 점을 중심으로 움직여요. 이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죠. 근데 예를 들어 저는 이 끝을 죄송합니다. 저는 이 끝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키보드 Y를 누르시고요. 기본 상태는 V예요. V 이 버튼. 키보드 Y를 누르시고 모양이 바뀌었죠? 그 다음 얘를 잡고 키보드 휠을 누르면 이 화면을 확대할 수 있어요. 여기서도 볼 수 있죠? 휠로 좀 확대해서 여기를 잡고 한 이쯤으로 적당히 맞추겠습니다. 이걸 또 맞춰주는 스크립트가 있는데 이제 그거는 다음에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좀 더 확대해서 이거 확대하고 마우스 휠을 누르시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손 모양이 바뀌시죠? 휠을 누르면. 키보드 H를 눌러도 되고요. 키보드 H를 눌러서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되고, 기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누르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확대한 다음에 좀 더 확대해서 얘를 뭐 이렇게 적당히 맞춰주겠습니다. 이 정도로. 그럼 이제는 여기를 기준으로 회전하죠.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 점을 앵커 포인트라고 불러요. 이 점을 보시면 앵커 포인트 값을 바꾸면 이게 말로 설명하기 조금 애매한데, 이제 얘를 움직이시면 이 밑을 값을 잘 보세요. 제가 이동을 하면 밑에 값을 잘 보세요. 앵커 포인트랑 포지션이랑 둘 다 바뀌었죠. 근데 만약에 앵커 포인트를 움직이면 앵커 포인트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말로 설명하기 좀 애매하네요. 이게 만져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바로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말로 하기 조금 어렵네요. 하여튼 앵커 포인트는 이 점이고, 이 값을 해서 이동하는 거랑 이게 직접 끌어서 이동하는 거랑 좀 달라요. 확실히 다르죠. 이런 식으로 이게 가장 기본이고요. 그냥 흔히 이런 말이 있긴 해요. 애프터 이펙트는 그냥 이거 5개만 알면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중요한 거니까요. 이게 첫 강좌에서 짧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33분이나 지났네요. 몇 분이나 이걸 다 보셨을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가장 기본적인 강좌였으니까요. 조금 아는 분들에게는 뭐 지루한 강좌였을 거고, 그래도 처음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강좌를 녹화를 했습니다. 일단 뭐 다음 강좌에서는 이제 조금 더 이제 보편적이기보다 실전적인 이제 그런 기능들을 하나씩 알아볼게요.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